나는 대학생 때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도 잘 안되고 산속이라 사람들과의 왕래도 뜸한 정말 조용한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에서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생각했지만 밤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창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인간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창가로 다가갔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넘겼다. 다만 한 노파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모른 척해. 그래야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 말에 조금 찜찜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울음소리는 점점 내 방으로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울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마을 주변을 산책하다가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다. 내부는 온통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그림들이 벽에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는 작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나는 황급히 돌아 나오려 했지만 그 형체는 갑자기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놀란 나는 뒤로 넘어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겨우 정신을 차렸고 그곳은 할머니가 나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다. 그 할머니는 내게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에는 예전에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인이 살았고 그녀는 매일 밤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결국 그녀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영혼이 밤마다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 여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무서웠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여름이 다 지나고 마을을 떠날 때쯤 나는 마지막으로 그 폐가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묵념을 하고 돌아섰다. 지금도 가끔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생각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공포가 아니다. 오히려 그곳 마을에서의 특별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던 나는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갔다. 부모님께서 한 달간 여행을 떠나시는 바람에 집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잠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승낙했다. 고향집은 옛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와 나무 향이 어우러진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부모님께서는 출발 준비로 분주하셨고 나는 그들을 배웅한 뒤 홀로 집에 남았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집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이는 곧 익숙함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밖은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고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소리는 뚜렷해졌고 가까워지는 듯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분명 집 안에서 나는 것 같았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그 출처는 2층에 있는 작은 다락방이었다. 어렸을 적엔 무서워 올라가기를 꺼렸던 그 방이다.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체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다. 다락방 문 앞에 서니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귀를 문에 대보니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기어이 문을 열면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머뭇거렸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방에는 오직 오래된 가구 몇 개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갑자기 방 안에 창문이 닫히면서 바람이 불어오르며 커튼이 나부꼈다. 동시에 한 줄기 싸늘한 공기가 내 등골을 스쳤다. 나는 놀라 뒤돌아섰지만 그곳에도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나는 다락방에 다시 한번 시선을 주었다. 그러다 방 구석에 있는 작은 문에 눈길이 갔다. 어렸을 적엔 보지 못했던 문이었다. 이미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나는 작고 낡은 문 손잡이를 잡고 살며시 열었다. 그곳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손전등을 켜고 들어가니 통로는 이어져 있었다.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미로처럼 얽힌 길목 끝에 작은 방이 나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과 낮은 탁자가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한 권의 해진 일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일기를 집어들고 그것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는 누군가의 절박한 기록 같았다. 마치 이곳에 갇혀있던 사람이 남긴 것처럼 글귀를 읽어나갈수록 소름이 돋았다. 일기 속에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는 내용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망쳐라는 글자만이 크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일기를 내려놓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달리듯 통로를 지나 다락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그 와중에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까지도 심장은 쿵쾅댔다.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의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리고 내가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였다. 문을 열어보니 그 작은 문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 마을을 떠났고 그 일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여전히 가끔씩 악몽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도 그 다락방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방에 또 들어갈 용기가 생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썰 중 하나가 떠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은밀한 골목길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 그곳에는 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잘 다니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대며 그곳을 피했지만 오래된 주민들은 그 골목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던 한 젊은이가 술에 취해 그 길로 들어섰다. 그 골목은 낮에도 해가 거의 들지 않아 축축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밤이 되면 더욱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젊은이는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이질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젊은이는 오히려 그 소리를 따라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점점 시끄러워지는 웃음소리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골목길을 걷던 젊은이는 마침내 한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푸른 한복 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흐릿하게 보여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부드럽게 손짓하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식이 희미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안국동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그는 밤새 걸었다고 하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깨어났다. 기억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단편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했고 전날 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누군가의 오래된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빌미로 더 이상 그 골목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뒤늦게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이에게 그 골목길의 전설을 설명해 주었다. 오래전 그 골목에서 어떤 여인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숨진 후에도 외롭고 슬픈 영혼으로 남아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젊은이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꿈에서 그 여인을 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를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어 매일 기도를 올렸고 그럴수록 그의 꿈에서는 점점 여인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갔다.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찾아준 그 젊은이에게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는 그렇게 사라져갔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 골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문율처럼 피해야 할 장소로 남아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곳을 지나도 더 이상 아무런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골목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지만 어쩌면 어느 곳에선가 그 여인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안식을 찾았으리라는 소소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동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평온하고 밝은 기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노싹한 경험이 하나 있었다.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학교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매우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동네 작은 언덕 너머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로 했다. 그 집에 대한 소문은 이전부터 많았는데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불빛이 보인다는 얘기가 학교 주변에 떠돌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친구들과 함께 모험심에 들떠 폐가를 찾아갔다.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이었고 해가 일찍 저물기 시작한 오후였다. 우리는 양지 바른 길을 따라 언덕을 넘어가 폐가로 향했다. 집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주변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쌀쌀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폐가에 도착하니 그곳은 정말 오래되고 낡은 모습이었다. 벽돌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우리는 손전등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대문을 미는 순간 쾅 하고 거친 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다. 삐걱거리는 바닥을 밟으며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구석구석 살펴보니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추상화들이 걸려있었다. 그 중에는 어떤 가족의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는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다락방에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더러운 나무 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갔고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다락방 한가운데에는 어린아이 의장난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인형, 장난감차, 오르골 등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르골이 눈에 띄었다. 한 친구가 그 오르골을 만지작거리며 열었고 갑자기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순간 다락방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머리가 기괴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섬뜩한 공포가 밀려와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집 밖으로 나오니 다들 숨을 고르며 서로를 확인했다. 우리는 폐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그곳에서 본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봤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놀랐다. 그 후로도 폐가에 대한 소문은 이어졌지만 그 경험이 너무도 생생했기에 나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추억 속에서 그 사건은 점차 먼 기억으로 퇴색해갔지만 밤이 깊어질 때마다 폐가에서 들리던 으스스한 오르골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곤 했다. 이제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 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 그 집을 들렀다가 그 알 수 없는 존재를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곤 한다.